지금부터 이원동 국세청장님과 저희청 출입기자분들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표와 문화의 고장의 수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근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해 주신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납세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중부지방국세청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가난한 7층으로서 납세의 수나 세수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세원이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국세청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세에 대한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항상 우리 국세청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화두에 맞게 공정사회적 기치를 내걸고 추진 의지를 좀 펴주고 계신데, 오늘 많은 실천 세부 계획들이 좀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 나가겠다 하는 중점적인 어떤 게 있으신지. 우리 국세청의 추진 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설 이래로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공평과세입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 이상으로 사회적인 가치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또 따라가고 그런데 또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말씀드린 예계 탈세 분야가 지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옛날에는 또 투자유치를 해서 국내외 해외 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가게 되고 또 해외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정상적인 해외 투자나 해외 활동이 속에 그걸 빙자해서 여기를 이용한 탈세가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른 소명이라고 보시는데, 여기 탈세가 문제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탈세하게 되면은 그 탈세가 국내에서 돌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소비할 정도 많은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냈다 그러지만 국내 경제 활동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세 부분은 한번 외부 빠져나가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그야말로 국부 유출이 되어버리고 또 과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탈세를 또 한 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만 전과제 아니까 공정사회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음성세원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실납세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국민의 납세자가 국가의 주권자이고 국민의 주인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잘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성실하게 납고 해야만 민주주의 사회가, 명실상부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세를 조금 전에는
국민의 뭐 4대 의무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와 재생민주의 사회에서는 납세가 가장 중요한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후대 행정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게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세금을 대기업 위주로 모금 납세가 했지만은 올해부터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편찬을 전부 바뀌었습니다. 아마 대기업에서 편찬받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8% 내는 영세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모금 납세자 대상에 넣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실 납세를 통한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일보 이성호 기자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외 탈세 관련해서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청에서 역외 탈세에 대해서 되게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정 역량을 집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1분기에 보니까는 4,700억 원 정도로 추진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역외 탈세의 그 심각성이라든지 문제점하고 규모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있으시면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지하경제 규모도 추산만 되고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없고요. 특히 역외 탈세 규모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든지 이게 정당한 해외 투자인지 아니면 해외 투자를 가장한 소득 기준인지는 아무도 없고 지금 이 역외 탈세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OECD 전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문제는 그걸 빙자해서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해외 돈을 빼앗는 데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에 나가버리면 국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외 탈세에 대해서 세금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국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돈을 세금 추진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을 방지하는 것은 국내에도 국내 경제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역외 탈세 방지의 이유가 하겠습니다. 지역별 어떤 거점, 청문회 같은 데 동네에서 일을 좀 분산시켜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도 필요하고, 그날 좀 해갖고, 조금 중부층에 잘 돼야 우리나라 잘 된다고 좀 크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라던 바입니다. 하신 이후에 세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해서 말씀하셨듯이 공정세정 부분이고 또 최근 역외 탈세 말씀 계속 하셨고 기업 자금 불법 대출 부분 그다음에 변칙 상속 증여 등 이런 탈세 행위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이런 어떤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어떤 대응 방안 이런 부분에 종전에는 이 세원 관리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시험 분야는 카드 사용 활성화라든지 현금 영점 그렇게 많이 양성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성형외과 활동에 옛날에 성형외과가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되는 성형외과 안 되는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 치과 가지고 근데 이게 종전에 어느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데 지금은 그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전 분석을 좀 잘해서 그야말로 탈세를 하는 사람을 좀 핀셋 셀렉팅을 해서 핀셋을 딱 집어내서 또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외과 수술형태로 싹 돌리는 그런 형태의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조사 대상 선정도 어렵고 조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마늘밭에서 현금 다발 나오듯이 전부 5만 건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탈세는 또 현금을 이용하고 또 범죄 행위도 이 탈세를 거쳐서 범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현금 부분은 이 현금 사용한 부분을 지금 FI하고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성화하도록 그 대처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삼성이나 대기업 등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 과정에서 공정한 조사는 당연하겠지만 절차를 무시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등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에도 소지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를 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을 하여서 사업을 하면서 성실한 세금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조사 절차를 남용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조사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자료조사를 늦게 한다든지 또 조사 협조를 기피한다는 방법에서 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게 현재 대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대고 조사기간 연장하고 확대한다든지 불평불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 편의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요걸 좀 얻어먹더라도 엄정하게 법대로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엄정 처벌하면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힘을 기울입니다. 예, 한국세종신문 윤영아 납세자 보호 담당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청 관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무 행정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이 세정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세청의 방안 밝혀주시고요. 이 덧붙여서 이 청장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그 공정사의 구현을 위해서 국세행정 이 실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14일 이제 그 강주청을 시작으로 해서 6개 지방청을 현재 현장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직 서울청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종반에 와 있는 현재 5개 지방청에 대한 이 사항을 점검하시는 소감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 중견기업 일부 경쟁력들은 해외로 빠져나오고 국내에 남아있는 영세 중공인들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 정도로 열심히 사업을 이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컨설팅 위주의 간편을 실시해왔고 또 그 대상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행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한다든지 조금 더 편리하게 함으로써 신고나 조사에 부담이 안 가면서 사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끝나면 서울청 하나만 남았는데 각 지방청을 돌아다니면서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본청에서 하는 일을 획일적으로 지방에서 받아서 하지만 말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청에 비해서는 중부청에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청이 그나마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역은 넓고 또 신규 직원이나 여직원에 비해 다른 청에 비해서 훨씬 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관리자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잔소리를 하면서 부탁을 좀 더 한 상황입니다. 네.